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인데요. 원유 재고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펙 감산에 이어서 사우디가 추가 감산에 대한 예고를 하면서 오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53달러를 다시 회복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API 발표치는 99만 배럴 감소로 나온 상황에서 이제 넘어가는 밤 사이에 EIA 쪽에서의 재고 확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뉴욕 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과 국경장벽 예산에 대한 합의로 인해서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좀 잠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3대 지수 모두 급등하는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장 흐름은 또 어떻게 흘러갈까요? 오늘도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해외 선물 전략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웃음에 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장의 문을 활짝 열었고요. 그럼 바로 오늘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요,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합니다. 절제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네, 절제마스터 김민준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초점이 이제 나스닥 상단 고점, 미증시의 3대 지수가 모두 상단 고점에 도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이 상단 고점을 넘어서 추세가 더더욱 상승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 미증시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지금 상승률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어디까지 좀 상승이 이어질지 또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날씨가 추운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계절 추우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정말 알찬 전략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오늘 한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요, 11시 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 흐름 살펴드리고 계속해서 이슈 점검 이어갑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죠. 전일장 3대 지수 모두 급등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S&P 500 지수도 선물 쪽에서는 1.37%의 강한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죠. 자, 지금 강보합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S&P 500 지수 연일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2,753.25포인트로 0.31%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일장 급등 마무리가 됐습니다. 1.60%의 상승이고요. 현재도 추가 상승 이어가면서 7,053.75포인트로 0.46%의 강보합권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시죠. 자, 전일장에는 반등 이어갔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다시 또 떨어집니다. 0.38%의 약보합으로 1.13150달러 선으로 1.13달러 초반대까지 놀리고 있죠.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최근에 골드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 또 위험 자산 쪽으로 좀 쏠리고 있고 유동성 자체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골드 자체가 최근 흐름 좀 부진한데요. 1312.8달러 선으로 0.11%의 약보합권입니다. 그래도 1300달러 초반대 흐름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급등하고 있는 크루드오일 함께 보시죠. 자,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고가와 종가 일단 자체 3%에 넘는 급등이었습니다. 전일장에는 54달러까지 올라갔었습니다만 종가는 53.34달러 부근에서 마무리됐고요. 현재 부근에서는 53달러가 지지가 된 채 53달러 중후반 가격대 지지됩니다. 0.75%의 상승으로 53.7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최근에 지수의 흐름이 참 강합니다.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다우와 S&P 그리고 나스닥까지 모두 1% 넘는 급등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골드 자체는 1310달러에서 마무리가 됐고 일단 현재 부근에서는 오일에 대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간밤에 있었던 외신 소식과 현재 부근의 외신 소식까지 함께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 살펴보시죠. 첫 번째 소식은 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0.0% 보합권으로 일단 월가 예상치인 0.1% 예상을 하회한 수준입니다. 자, 오늘 유로존 쪽에서도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좀 발표가 많이 된 상황 속에서 미국 지수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다음 소식 전달합니다. 문우신 장관은 미중 무역 협상이 현재까지는 좀 좋게 이어가고 있다라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도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관급 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있을 14일과 15일에는 고위급 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고위급 회담에서 시진핑과 만날 것이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소식 속에서 문우신 재무장관은 일단 현재까지는 좀 매끄럽게 긍정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이런 소식이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역시나 반응을 하면서 지수 자체, 시장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우호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중국과의 합의 근접하면 무역 협상 기한을 연기 가능하다라는 연기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좀 시사하는 바이고요. 이런 부분을 좀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기는 자기가 바라는 바는 아니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견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좀 마음이 내키진 않지만 일단 연장에 있어서 좀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내놓은 상태인데 이 또한 힘겨루기로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시진핑이 고위급 회담에 있어서 좀 만날 가능성을 좀 시사한 만큼 일단 근접할 경우 3월 1일 협상 마감 기한도 연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발언은 주요 외신 쪽에서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기자들을 통해서 좀 내놓는 발언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도 전달해드리죠. SCMP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측의 무역협상단과 15일 접견 예정이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앞서서 문우신 재무장관이 일단 좀 합의가 긍정적으로 과정이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려온 만큼 15일 고위급 회담에 있어서 시진핑과의 만남, 이 접견도 예정되어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과연 이 고위급 회담에서 그리고 시진핑과 만나서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일단 과정상으로는 시장은 좀 우호적인 분위기로 좀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당일 어떤 소식이 나오고 있을지 그 부분도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경 예산 쪽으로 좀 소식들 가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안보 예산안에 좀 서명할 것이다라는 그런 속보입니다. 일단 어제장에 잠정적으로 좀 합의가 됐지만 그 예산안 자체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민주당 쪽을 좀 비판한 상황이 이어졌었죠. 자신은 국경장벽에 대해서 콘크리트로 좀 건설하고 싶지만 이 돈으로는 콘크리트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예산안이 상당히 예상보다는 좀 적게 좀 책정이 됐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불만을 토로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에 서명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는 만큼 제2의 셧다운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잠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도
보여드리고 있다라는 점, 저희가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함께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다라는 점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뭐 같은 발언입니다. 예산 합의안이 기쁘지는 않지만 셧다운은 없을 것이다. 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발언인데요. 일단 좀 셧다운 이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일단 시장에 대한 우려는 일단락 좀 시킨 상황입니다. 일단 뭐 셧다운에 대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고려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고려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장벽을 일단 건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라고 좀 강조를 하고 앞서서 합의된 예산안을 조금 더 살펴본 이후에 서명할 것이다라는 발언 속에서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좀 잠식이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늦게나 다음 날 좀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이 예산안에 대한 서명은 매일장 신세계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뭐 계속해서 같은 내용인데요. 국경 보안에 230억 달러 이 말한 대로 되고 있다라는 좀 만족스러운 발언도 뭐 추가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합의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좀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좀 내놨지만 일단 230억 달러에 대한 부분은 말한 대로 좀 책정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따라서 일단 부분적인 만족스러움을 좀 보이는 상황 속에서 셧다운에 대한 우려를 좀 잠재운 상황인 것 같고요. 자, 한편 다른 소식 만나보시죠. 파월 의장 소식인데요. 자, 파월 의장이 일단 뭐 한 대학교에서 좀 연설을 했는데 최근 지표를 보면은 미국 경제가 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연준이 최근에 뭐 통화 정책에 있어서 그 기준을 지표로 삼겠다라고 좀 발표를 한 만큼 지표 관련된 언급이 참 중요하고 좀 시장 참여자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대학교에서 좀 발언한 내용으로는 최근에 뭐 미국 지표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미국 경제가 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좀 발언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강하지만 이번 FOMC와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본다면은 긴축에 대해서는 조금 일시 좀 중단을 한 만큼 좀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좀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하지만 지표 관련돼서는 연준과 그리고 파월 의장 쪽에서는 강하게 경기를 보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달러가 상당 부분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통화 완화적인 그런 발언을 이어내고 있지만 달러 자체는 최근에 정말 강합니다. 이는 좀 다른 상대 국가에 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달러가 좀 강세를 얻고 있고 기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미국 경제가 탄탄하기 때문에 달러가 최근에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속 상승 속에서 좀 부담을 느끼는 부분에 전일장과 현재 부분 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재차 또 추가 상승이 이어질지 그 부분은 또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유로 쪽에서의 지표가 좀 부진하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미국 지표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결과에 따라서 달러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BTIG 쪽에서는요. 증시 현재 불확실성은 최고의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최근에 정말 불확실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뭐 브렉시트도 있고요. 그리고 셧다운에 대한 부분 가장 크게는 미중 무역 협상일 텐데요. 이런 불확실성이 오히려 투자자들에게는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또 다른 분석입니다. 불확실성을 다른 말로 해서 이제 매수 기회로 삼아도 좋을 것이다라는 분석이니까요. 이 또한 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전일장 급등 흐름을 이어갔던 지수 자체는 이동평균선 이런 기술적인 분석으로는 좀 또 다른 국면을 넘어선 상황인데요. S&P 500 지수가 200일 이평선을 상회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10주 만에 처음으로 200일 이평선을 좀 돌파하는 흐름인데 일단 장기적인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이동평균선 200일선에 대한 돌파가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이런 재료가 될 수 있을지 기술적인 분석에 있어서는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이는 자리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 자리가 또 어떻게 이어질지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한편 SG 쪽에서는 미국의 인플레 지표에 유로 달러가 기존 레인지인 1.13달러에서 1.15달러
달러대 유지할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 최근에 뭐 달러 대비해서 이제 유로가 좀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인데 하지만 달러 자체로는 최근 이 고점에서 좀 혼조와 다시 좀 눌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유로 자체로는 레인지에 대한 흐름, 이 레인지 흐름을 좀 이어갈 것이다라는 분석인데요. 1.13달러에서 최고는 1.15달러 이 박스권 레인지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 안에서 달러와 유로에 대한 흐름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5일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EA 쪽에서의 소식인데요. 1월에 오펙 산유량이 4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어제장의 오펙 보고서 내용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뭐 최저치다라는 부분도 어제장에도 말씀드렸고요. 오펙 산유량이 4년 내 최저치라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지금 유가의 상승 재료와 그리고 하락 재료 사이에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오일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 54달러를 뭐 찍었지만 지키지는 못하고 현재는 53달러 중후반대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새벽 넘어가면은 이제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126만 배럴의 재고 증가였지만 이번 주 이제 새벽 12시 반에 예측이 되고 있는 예상치는 266만 배럴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아침에 발표된 APA 쪽에서는 99만 배럴의 감소로 나왔었던 상황 속에서 일단 EA 쪽에서 이 재고 예측이 꽤 많이 측정이 되어 있는데 예상치 대비 실제치가 어떻게 나올지 함께 좀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영국적 소식을 마지막으로 좀 전달을 해드립니다. 영국의 브렉시트부 장관은 브렉시트 연기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계획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메이 총리가 유럽 쪽으로 일단 좀 연기와 그 또 다른 합의안에 대해서 합의하러 좀 가겠다, 브뤼셀로 가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는데 일단 영국 의회 자체로는 브렉시트 연기 방안은 계획이 없다라는 좀 의견을 내놨는데 3월 29일이 이제 기한입니다. 하지만 이 연기냐 연기하지 않느냐가 뭐 최근에 가장 큰 쟁점일 텐데요. 하지만 영국의 브렉시트부 장관 측은 정부 안에서는 브렉시트 연기 방안에 대한 계획이 없다라고 좀 이야기하면서 브렉시트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외신 소식 전달을 해드렸고요. 뭐 원유 소식도 있고 앞서서 뭐 셧다운에 대한 우려 그리고 국경장벽 예산에 대한 소식까지 전달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절제 마스터님과 다뤄볼 이슈도 확인할게요.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인 S&P 500 지수입니다. 셧다운 방지에 대해서 좀 합의를 한 상황이고 무역 합의와 기대감 속에서 큰 폭의 상승을 전일장 보여줬었습니다. 자, 지금 추가 상승이 좀 이어가고 있는데 이 상승 랠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첫 번째 이슈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사우디 감산의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었던 오일인데 EIA 주간 원유 재고의 변동성에 주의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 53달러 중반대 가격 이어가고 있는 오일까지 두 가지 이슈 점검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점검 도와드립니다. 첫 번째 이슈인 지수부터 살펴드릴까요? 자, 첫 번째 이슈 지수입니다. 전일장 상당 부분 좀 급등을 하면서 시장이 좀 환호를 불러일으켰는데 지금 상황도 연일 상승 흐름입니다.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자, 마스터님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판넬이 화려했어요, 방금. 네. 업인데요. 네. 네, 뭐 초주일간 계속적으로 업을 뭐 한 달 넘게 좀 들어드린 것 같은데요. 미증시의 상승세가 꺾였다고 보기에는 그럴 만한 징후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이 신세계 방송을 통해서 차곡차곡 이슈가 될 만한 재료들을 모두 다 정리하면서 하나씩 없애갔는데요. 뭐 돌이켜보자면 FOMC 그리고 차관급 회담, 고위급 회담, 그리고 기업 실적까지 이제 모두가 재료를 하나씩 소멸되는 선반영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남은 재료가 이제
이제 전일 11일 날 중국 쪽에서 차관급 회의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14일과 15일에 로버트 라이트 무역 대표, 라이트 하이저 대표와 그리고 문우신 장관 그리고 중국의 유어 부총리와 지금 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뭐 장관급 회담이라고 좀 지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차관급 실무진들이 내놓은 결과물에 대해서 장관급들이 검토를 하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보고를 하는 이런 결과물로 갈 텐데 지금 벌써 트럼프 대통령의 설레발을 좀 치고 있습니다. 뭐 긍정적인 합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또 문우신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고위진들이 뭐 합의 결과물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낙관론을 좀 내놓고 있고 최악의 경우를 지금 생각해 보더라도 지금 결국은 연기 이것이 지금 아무래도 최악의 지금 전망치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무역 협상이 깨질 것이다. 이러한 지금 전망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안 좋게 나왔을 때 연기다. 이런 것을 좀 타당하게 짚어봤을 때 남은 것은 결국 이틀 뒤에 지금 금요일 날 이제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미증시의 흐름이 모두 다 시청자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나스닥 기준으로 7,100 상당 고점 그리고 S&P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 고점에 도달해 있는데 과연 하락 되돌림이 나올 것이냐 위에 고점 상단 저항대를 무너뜨리고 훨훨 날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더욱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상승 여력이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신데 뭐 저도 생각했을 때 지연이 오히려 시장의 좀 악재 부분으로 좀 여겨질 것 같았거든요. 일단 연기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을 보실까요? 네, 일단 연기에 대한 가능성은 좀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연기를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하나 좀 아까 저희 아까 뉴스가 좀 나갔었는데요. 네네. 지금이 이 불확실성이 매수의 타이밍이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오늘 PD님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나 이 멘트에 대해서. 지금 불확실성이 모두 다가 소멸된 상태입니다. 지금 선반영됐기 때문에 재료들이. 근데 이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것이 결국은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런 불확실성 그리고 잘 된다는 또 확실성 이렇게 좀 구분 지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 불확실성이 어찌됐건 재료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결과가 지금 소멸된다면 증시의 악재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재료 소멸로 나오게 되면 악재든 호재든 결국은 모두 재료가 선반영됐기 때문에 끝나게 되는데 뉴스에 아까 멘트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증시가 올라오는 동안 과연 불확실성이 없었느냐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불확실성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 불확실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증시가 상승으로 견인됐고 오히려 악재든 호재든 15일날 고위급 회담까지 지금 모두 다 끝난다면 결국은 불확실성이 소멸되면서 증시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악재든 호재든 불확실성의 사라짐을 좀 다시 한번 좀 언급해 주셨고 일단 불확실성 자체가 매수기에 대한 그 뉴스가 또 마스터님에게도 뭐 같은 의견이신 것 같네요. 자, 지수에 대해서 일단 살펴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지수에 대해서 오늘 전일점 급등을 했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상승 여력은 좀 제한적이었거든요, 마스터님. 네, 그렇습니다. 좀 살펴보자면 지금 인터넷 은행에 가담하겠다는 국내 증시 테스가 오늘 상한가를 좀 기록하고 온 거 말고는 제이스틱 한 26%대 상승 골고루 좀 올라가는 장세의 흐름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수가 상승비를 좀 나타냈지만 주도주는 좀 없는 측면이었습니다. 대북주도 조금 오르는 모습 그리고 다른 반도체주도 조금 오르는 모습 등 여러 가지 조금 주도주는 없지만 종목별로 개별 장세였었는데요. 결국 하지만 지수는 상승비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가 지난주에 코스피를 좀 기준으로 말씀드려도 눌림목이 있었지만 결국은 2200대에서 끝났고 미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주에 좀 눌림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전일 7천을 넘어가는 강력한 장세가 이루어졌고 오늘 아무래도 굳이 말씀드리자면 맥점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미증시가 7100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는데 내일 국내 증시가 하락으로 내려간다. 이런 건 좀 불가능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고위급 지금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투자자들이 또한 코스피 200 그리고 국내 선물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상승표를 더더욱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7,100선에 대해서 좀 터치했을 때 우리 증시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게 더 어려울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실 것 같은데요. 지금 야간 선물을 보니까 지금 285.35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있네요. 그렇다면은 지금 좀 약세 흐름인데 상승 쪽으로에 대한 뷰를 주신 만큼 그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S&P와 나스닥 모두 상승에 대해서 업을 들어주셨는데 지금도 꾸준하게 올라가고는 있지만 뭐 초반 상승 흐름이잖아요. 지금 가격대 매수적인 메리트가 있을까요, 그러면? 아닙니다. 단호하게 말리겠습니다. 없나요? 네. 네. 어제는 제가 강력하게 네. 지수 쪽에 대해서 조금 매수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네네. 어제.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지금 이격도 간격이 7,000선 밑에 너무 좀 큽니다. 그러면 7,000포인트가 깨지면 위증시의 지금 추세의 전환이나 그것도 좀 섣부른 것 같습니다. 결국은 14일날, 15일날 예정돼 있는 고위급 실무진 결과를 다음 주에 나올 텐데 월요일날 뭐 굳이 이렇게 이런 식의 매매 팁을 지르자면 오버나잇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금요일날 결과물이 좋지 않아서 주말에 그것이 반영되고 월요일날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결국은 뭐 미중 무역 분담이 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악재로 좀 끝나게 돼버리면 월요일날 지금 매수 장세가 바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뭐 사람들이 관망을 한다든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현한다든지 하면 7,000포인트는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추세의 변환점은 어디로 봐야 되느냐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나스닥 기준으로는 6,950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950이 깨지기 전까지는 눌렀을 때 매도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눌렸을 때 매수로 좀 접근하는 기술적 접근이 좀 더 낫지 않나. 그리고 오늘 시장이 이제 본장 개장이 3분 남았습니다만은 지금 현물 지수가 좀 올라가면서 상승 동력이 이어지게 된다면 분명하게 나스닥 기준으로 7,100 그리고 S&P 기준으로는 2,774포인트까지 오늘 최대 상승폭을 보고 있었는데요. 찌든 도달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14일에서 15일까지 고위급 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협상이 좀 지나가기를 좀 기다리면서 매수에 대한 대기를 하셔라라는 말씀이신데요. 가격대가 눌렸을 때 그때 매도로 접근보다는 매수, 이 눌린 매수를 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자, 나스닥 기준으로는 6,950 라인에서 일단 눌린 매수에 대한 전략 말씀해드렸고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 탄력이 계속적으로 이어가면서 S&P는 2,774 라인까지의 상승 돌파와 그리고 나스닥은 7,100 라인까지 돌파 안착하지 않을까라는 상승 뷰를 주셨으니까요. 일단 이 상승에 대한 부분 좀 지켜보시고 앞으로 있을 매수 들림, 좀 유효한 가격대를 기다려서 더욱더 좀 알차게 수익을 챙겨가자라는 그런 의견이시니까 앞뒤로 시황과 가격대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개장을 2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빠르게 질문 하나 상담하고 개장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3943님 질문인데요. 마스터님, 지금 현재 시점에서 1분기 실적 얘기는 쏙 들어갔는데 매도의 복병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라고. 네. 1분기 예상이 좀 좋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지난번에 말씀 드렸던 순서의 네, 3번 기업 실적이 결국은 네. 조금은 영향을 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저도 드렸었습니다. 네, 분명히 지장은 어느 정도 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크루드오일도 원유 재고 발표가 있을 거지만 원유 재고 발표에 크루드오일이 영향을 받냐 그리고 미 3대 지수가 기업 실적에 복병을 맞아서 지장을 받을 것이냐 이것과 그리고 미중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과연 그리고 셧다운 불식 이런 거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냐 좀 비교를 해봤을 때 기업 실적이 조금 나쁘게 나왔다 하더라도 미중 고위급 회담이 낙관론으로 끝나게 되면 전 더더욱 상승세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좀 적을 것이다. 기업 실적에 관해서는 단지 미중 낙관론이 아니고 부정적인 결과물이 나오고 거기에 기업 실적까지 엎어진다면 이제 추세의 변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영향을 좀 미비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으니까요. 질문 주신 분은 참고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질문 속보 전달해드리고 개장 만나보시죠. 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석 달째 제자리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지표 자체가 연준의 금리 동결에 명분이 되지 않냐라는 그런 분석인데요. 역시나 소비자 물가지수 일단 지표를 가장 중점적으로 통화 정책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연준의 의견에 딱 부합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석 달째 제자리이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상승이 없고 일단 금리 동결 앞으로 일단 뭐 상승에 대한 여력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그 의견에 부합한다라는 점 속보까지 전달해 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뉴욕 증시 개장 소식 만나보시죠.
네, 오늘 수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본장 먼저 흐름 보실까요?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전일장부터 이어져 온 이런 전반적인 우려감 완화 분위기 속에서 지수는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반등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다우지수는 0.22%의 상승으로 출발이 됐고 S&P 500 지수도 0.31%의 상승과 나스닥도 역시나 0.34%의 강보합권 출발이 됩니다. 자, 이로써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 속에서 지수 선물 쪽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S&P 500 지수인데요. 2,752포인트로 일단 뭐 크게 확장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같은 자리를 좀 지지가 되고 있는데 0.29%의 상승세를 여전히 지지됩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7,046포인트 선으로 일단 출발 자체는 그렇게 빠른 가속이 상승이 좀 붙지 않고 있는데 0.37%의 강보합권 유지되고 있는 뉴욕 증시 개장 소식 만나보셨습니다. 네, 일단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워낙 뭐 지수 선물 쪽에서도 강보합권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소폭이나마 오늘장은 좀 상승 출발한 상황인데 전일장의 출발보다는 좀 약한 흐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는데요. 마스터님이 오늘 업에 대한 의견을 주신 만큼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아직까지는 조금 간을 보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싶습니다. 좀 더딘가요? 네, 아무래도 상당 고점에 대해서 전일 고점이 7,064포인트인데요. 네, 전일 고점에 지금 포인트를 넘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지금 미 증시가 개장을 했지만 모두 다가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재료에 대해서 모든 투자자들이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단 전일 고점이 넘어가기 위해서는 조금 눌림이 한 차례 나오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뭐 전일부터 좀 살펴보자면 나스닥이 지금 6,900포인트부터 이틀 내내 지금 7,060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틱스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포인트가 올라왔는데요. 뭐 100포인트가 넘는 그렇죠. 이런 초강세장이라서 거의 어제도 하루 종일 눌림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눌림이 나온다면 한번 도전해 보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7,060을 바로 다이렉트로 지금 본장을 개장했는데 넘어가 버린다 보면 그냥 관망을 하십시오. 결국은 진입하면 뭐 수익이 있겠습니다만 진입하지 않아도 손실은 없기 때문에 가진 자의 영역으로 좀 쿨하게 보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눌림 주지 않고 그대로 네, 그렇습니다. 스트레이트로 갔죠. 완전 원웨이였습니다. 저는. 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올라가기 위해서는 눌림을 줄 것이다라는 의견 속에서 현재는 뭐 개장한 지 3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조금의 눈치 보기 장세에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개장 소식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개장 속보 들려오고 있네요. 뉴욕 증시가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 속에서 상승 출발이 됐고 아마존의 상승세가 이 지수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대도 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빵주가 어제장에도 좀 급등하는 흐름 속에서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역시도 강보합권에서 좀 출발이 되면서 아마존을 비롯한 빵주 나스닥도 역시나 상승 탄력 있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네, 그렇게 속보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이슈인 오늘 원유재고 발표 예정되어 있는 5일입니다. 자, 5일 같은 경우에는 뭐 시황이 정말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가격대 그리고 또 오펙 국가 안에서의 좀 적정 가격대도 있고요. 지수 연동도 있고 살펴봐야 될 것이 정말 많습니다. 자, 오늘장 들려온 소식을 앞서서 뭐 외신 소식 통해서 전달해 드렸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5일 가격 53달러 부근에서 다시 올라갔네요. 53.9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도 들어봅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오늘 지수와 5일 모두 업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네. 크루드오일은 54.85까지 상승비를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계산해온 법에 의하면 54.85까지 상승비를 보고 있고 네. 오늘 좀
뭐 실명을 좀 거론하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 애청자시니까 청주에 계시는 최상봉 씨가 오늘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크루드오일이 이 시간대가 되면 눌림이 나왔다고 올라갈 것이다. 저도 오기 전에 53.55에서 매도 진입을 좀 했었는데요. 뭐 수익이 크게 나진 않았습니다. 한 네. 20매틱 정도 떨어졌었는데 결국은 지금 저는 좀 반대 의견을 냈었습니다. 크루드오일에 관해서는 눌림이 없이 오늘 54불을 바로 돌파하는 장세가 나올 것이다. 근데 저한테 의견을 그러면 잡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좀 받아치셨는데요. 오늘 크루드오일에 관해서는 54불이 넘어가는 초강세장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강세장. 지금 위치가 지금 모두 다 시청자들 일봉상 지금 위에 이평선이 하나 지금 위치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고점 매도를 한번 쳐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53.96포인트에 크루드오일이 위치하고 있는데 사우디 감산 시황이 있고 지금 EI 쪽에 오늘 원유 재고 발표는 조금 예측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증가할 것이다. 이런 예측치가 나와 있지만 원유 재고량과는 좀 무관하게 이런 셧다운 문제 불식이라든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 이걸로 좀 크루드오일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사우디 쪽에 나오는 감산 시황이 조금 더 거기에 보태져서 결국은 추세가 상방으로 올라가는 54점 만약에 8호가 넘어가게 되면 다음은 55불이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58불까지의 추세가 계속적으로 살아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뭐 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10일과 20일 이평선을 좀 뚫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 저항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받으셨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을 좀 상승 돌파를 하면서 오늘장은 54.85달러까지의 상승뷰를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54.85달러 이 후반대까지 안착이 된다면은 55달러 그 위에 58달러에 대한 추세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장기적인 뷰와 그리고 단기적인 뷰까지 오늘 데일리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또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좀 재료가 많은데요. 재료가 많아도 시장이 그 재료를 흡수하는 날이 있고 흡수하지 않은 날이 있는데 오늘장은 모든 상승 재료를 다 흡수하는 날인가요, 마스터님?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뭐 선반영 되지 않았냐 이런 것보다도 지금 추세적으로 좀 흐름 봤을 때 벌써 크루드오일도 돌파를 시도했네요. 54.10인데. 실시간으로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셧다운 우려가 지금 이틀 전에 불식이 좀 됐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도 늘 언급드리지만 국경 문제 그리고 이민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가 좀 손을 드는 하원에 이런 모습으로 연출되고 있고 시장의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좀 무르익지 않았나 이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위급 회담진이나 장관급 회담들이 중국에 넘어갔을 때도 결국은 중국에 압박을 가하고 싶지만 이 시장의 투자자들의 흐름을 나몰라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파월 의장도 연준의 의장도 세계경제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손을 좀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 동결에 대한 결과물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 최악의 수가 나와봤자 연기다. 잠정적인 3월 1일에서 좀 더 연계를 펼치는 모습으로 간다면 결국은 지금 기대감이 좀 무르익어서 증시와 위험자산 크루드오일까지 더더욱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5일 이야기하면서도 이런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또 살펴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이슈인 5일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5일 같은 경우에는 54.85달러까지에 대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가격대 설정과 함께 여러분들의 지금 포지셔닝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그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시각 11시 38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뭐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좀 살펴드리고 여러분께서 접수해주신 상담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일단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개장 이후에 다시 한번 좀 고점을 높여가는데 2,759포인트까지 올라가네요. 0.52%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10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 고점 높여갑니다. 7,062포인트로 0.60%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도 함께 보시죠. 자,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1.13200달러로 0.34%의 하락세 여전히 이어갑니다. 자, 그리고 골드는요, 1314.6달러 선으로 보합권 0.04%의 보합권 움직임이고요. 방금 전에 살펴드린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54달러 돌파 이후에 좀 안착하려는 모습인데요.
08달러로 1.39%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오일까지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지금 지수 선물 쪽에서 개장한 지 10분 정도 지나간 시점, 고점 높여가고 있고요. 본장에서도 지금 상승을 조금씩 더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우가 0.59%, 그리고 S&P가 0.60%고요. 나스닥은 0.62%의 강보합권에서 조금씩 더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상담도 이어가 볼 텐데요. 많은 질문이 올라올 것 같아요. 일단 문자 질문을 먼저 하고 저희가 또 속보를 전달해 드릴 텐데, 끝자리 5395님의 문자 확인합니다. 마스터님, 그럼 골드는 매도로 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역시나 골드, 이런 시황이라면, 그렇다면 골드는 어떤 포지션이어야 되나? 당연히 질문이 올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오늘 좀 고뇌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골드 레인지 범위를 좀 기사를 써드렸는데, 골드 레인지 범위를 좀 말씀드리면 1310에서 1318.5까지 좀 80틱에서 90틱 정도에서 사이에 지금 흐름이 3거래일 연속 좀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장기 추세가 지금 골드가 매도로 좀 변했느냐, 추세의 변화느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단지 고점 상단에 1320 라인이죠. 그러니까 1318 라인부터 1320 라인까지 레인지 범위에 지금 매물대가 좀 많은 편입니다. 결국은 이 상승 동력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틀 뒤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왜 그렇게 보느냐 이유를 좀 대자면 근거를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지금 오늘 나스닥과 지금 크루드오일 위험 자산에 대해서 저는 업을 들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고 결국은 달러 인덱스가 지금 일봉상 고점 보더라도 앞으로는 좀 상승뷰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 자산에 대한 증시가 결국은 고점 상단 7,100을 넘어가고 안착하게 된다면 결국은 증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안전자산에 대한 메리트는 떨어진다. 그렇다면 결국은 달러 인덱스 하방 움직임 1320 라인 골드의 상단 부분을 강하게 돌파하는 추세적인 원동력이 나오게 된다면 골드도 더더욱 상승률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골드에 대해서 그러면은 뭐 역시나 이틀 이후를 좀 보시면서 상승뷰로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1310 라인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뭐 모두 말씀드렸지만 추세의 변환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오늘 또 뭐 매도 접근을 조금 해서 수익을 창출하긴 했습니다만은 1315.5에 매도 접근을 했었는데요. 지금 포인트가 1315.6포인트인데 골드는 지금 여기서 매도가 아니고 전일 고점 상단인 1318.5를 향해서 올라가는 장세, 3거래일 연속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방 압력보다는 박스권 움직임의 장세에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기 대응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장기 추세는 아직까지 매수다. 단지 1320 라인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원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미중 고위급 회담의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그때 달러 인덱스 하방으로 움직일 때 좀 판단을 하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가 일단 하방 쪽으로 좀 추세가 돌아가 있고 그때 이 골드의 매수적인 관점이 더욱더 탄력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 이 시그널을 잘 확인하시면서 골드는 매수 접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좀 눌렸을 때 오히려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매수를 그러면은 이 이틀 사이에 들어가는 건 어떤가라고 질문이 오실 수가 있어요. 네, 1310 라인에서 좀 잡으셨어야 될 것 같은데 뭐 3거래일 연속 보게 되면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간단하게 말해서 지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주식표는 21이평선이란 말을 해외 선물에서 쓰지 않는데요. 결국은 22평선 일봉상 지지대를 좀 확인하셨을 때 1310 라인 언저리에 왔었을 때 매수 접근을 하셨었으면 3거래일 연속 지속적으로 좀 수익이 창출되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신세계에 함께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런 골드와 오일 그리고 뭐 다양한 달러에 대한 뭐 뷰를 각각의 이제 상품군별로 또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마스터님 말씀해 주셨던 골드에 대한 뷰 여러 상품군에서 잘 좀 적용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은요, 끝자리, 지금 질문이 많은데요. 오일부터 가볼까요? 자, 오일 끝자리 9892님의 질문입니다. 오일을 52.97달러에 매도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손절하면은, 큰일 날까요? 라고. 네, 손절. 지금 54달러가 돌파하는 시점에 52.97에 매도 들어가 있으니까, 손절 어느 시점 해야 될까요, 마스터님? 저도 이 고민되는데요, 이거. 네.
네. 일단 네. 제가 일단 손절 사인을 드리지 않습니다. 보통은 주식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네네. 해외 선물도 시청자들이 젊은 얼마나 이분이 지금 버티시다가 네. 얼마나 힘드셨으면 힘드셨으면 네. 저희를 찾으셨을까. 오늘 또 이야기를 오기 전에 했었습니다. 저희 샘플러스 회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런 질문이 또 왔는데 단호하게 아직은 좀 손절 사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다려봐라. 네. 물론 제가 그렇게 되면 예측했던 뷰와는 틀어지게 되는데 이틀간의 미중 고위급 회담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변동성이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한 번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원유 재고 발표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들고 계시다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딱 53불까지 도달하지 않더라도 조금 내려왔을 때 손실을 좀 줄이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만약에 55불을 넘어가게 돼버리게 되면 정말 지금 만기일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3월물에 관해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마지막 기회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보시는 뷰는 또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과 그분들에게 있어서 좀 적용이 될 만한 상황이고 현재 좀 물려 있으신 분에 대해서는 이런 시황과는 뭐 바로 이어질 수는 없겠지만 이런 변동성이 있을 때 최대한 이 흐름에 따라서 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흐름으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포지션이 물리신 분 그리고 손실이 있으신 분들도 뭐 괜찮으니까 저희 쪽에 좀 질문 주시면은 이렇게 마스터님이 성심성의껏 말씀해드리니까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고 지금 문자 보내주신 시청자분은 최대한의 변동성 좀 이용하셔서 가격대에 탈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문자 질문 여전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끝자리 0218님의 질문입니다. 마스터님, 호주 달러 전망 어떨까요? 좋은 진입 자리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는데, 자, 오늘 뭐 뉴질랜드 쪽에서는 금리 동결 있었습니다. 호주 달러가 금리 동결 여파 속에서 상승폭을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소비자 신뢰지수도 호조로 나오면서 이 통화 자체 이 탄력성을 함께 좀 견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지 질문을 좀 주신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 호주 달러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것도 이틀 전에 저희가 실제로 매매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요? 7085에 매수 접근을 좀 드렸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7085라인에 있는데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찍고만 가서 아깝네요. 체결이 안 되는데 오늘 회원 한 분이 7100라인에 지금 매수 접근을 오전에 하셔가지고 수익을 좀 창출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모르겠습니다. 호주 달러가 오늘 뉴질랜드 금리 인상의 동결이 나오는 건 뭐 당연한 이치였고 지금 호주 달러가 결국은 지금 7거래일 연속 좀 하락으로 이어지다가 지금 이틀간의 상승표가 나오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추세의 변환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는 네, 말씀드리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호주 달러의 지금 이격도 부분이 좀 탐스러우실 겁니다. 7,350까지 좀 이렇게 넓은 구간을 노리신 것 같은데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7,200이 완전히 안착되고 나면 그때 좀 접근을 하셔도 150틱 정도 호주 달러의 기준으로 150틱 정도면 굉장히 큰 수익입니다. 창출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뭐 매수 조건을 굳이 하시는 건 뭐 말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좀 변동성이 클 때는 좀 피하시고 완전히 추세의 변환이 이루어진 다음에 조금 상품을 이틀 정도 뒤면 결과물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뭐 말씀 들어보면서 차트 함께 보는데 지금 달러 뉴질랜드 호주 달러가 0.7118선이고요. 지금 이격도가 지금 5일선과 그 위쪽으로 이격도가 상당히 좀 몰려 있어서 그 위의 선까지 상승률을 좀 보시는 것 같은데. 네, 너무 촘촘합니다. 네, 맞아요. 오히려 그 이상, 이평선에 좀 도달을 했을 때 오히려 좀 추세에 대한 전환, 확정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좀 매수로 보시는 게 더욱더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시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빠르게 좀 이어가 볼게요. 지금 끝자리 3952님인데 역시나 달러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는데 달러가 추가 상승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어떻게 달러가 워낙 지금 고점 올라왔고 앞서서 외신 소식에서도 좀 고점 부담감에 좀 혼조세다라고 좀 분석하고 있는데 네, 지금 달러 인덱스 차트를 좀 켜놨습니다. 네네, 이제 지금 보시죠. 월봉 고점을 보시면 97.195가 2008년 12월 31일 날 찍은
최상단 고점입니다. 작년에. 그리고 지금 현재 포인트가 96.695포인트입니다. 분명하게 말씀 아까도 드렸지만 달러의 지금 추세의 변화는 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매도비보다는 전에 뭐 한 달 전에 말씀드릴 때 95불이 좀 깨지는 장세가 나올 거다. 그리고 깨지고 나서 지금 눌림 견디고 다시 올라와서 97불까지 좀 도달했는데 여기서 좀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뭐 나누고 왔지만 미중 결과에 대해서 지금 달러 인덱스에 대해도 좀 고민하는 것 같고 월봉 지금 2018년 기준 월봉 상단 고점을 뚫지 못한다면 달러 인덱스는 실망 매물이 좀 출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분명히 완연하게 상승세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오늘 좀 연계되는 상품들이 되게 많습니다. 미증시, 크루드 오일, 그리고 아까 뭐 유로 골드까지 상승으로 돌파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이 지금 미중 고위급 회담 이틀밖에 남지 않으면 달려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결과물이 실망으로 나온다면 2018년 12월 30일 날 세웠던 97.19에 대한 상단을 돌파하는 매수 장세가 강하게 이루어질 것을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통화류 상품들은 더더욱 하방 압력을 좀 그렇겠네요. 기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 이틀간의 그 결과에 따라서 연관된 상품이 너무 많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포인트고요. 뭐 미증시 또 중국 뭐 세계 증시뿐만이 아니고 국내 증시까지 모두 다가 중요한 지점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과연 기대감이 맞느냐, 지금 관방세가 맞느냐에 따라서 이틀간의 지금 흐름은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월요일 날은 이제 결과물이 나와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느냐, 추가 매수세가 들어오느냐로 지금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달러가 상방 돌파에 대한 가능성과 또는 눌림에 대해서 좀 판가름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ING 쪽에서도 분석인데요. 미국 물가 하락 전망 속에서 신흥국의 통화 가치는 오를 것이다라고 좀 분석 내놓고 있습니다. 물가 하락의 전망 거기에 또 지표까지 하락으로 나온다면 신흥국에 대한 통화 가치는 좀 오를 것이고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들은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의 소식인데요. 신흥국의 롱 포지션을 좀 확대했다라는 분석입니다. 신흥국에 대한 부분은 전일장 외신을 통해서도 일단 괜찮다,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그런 소식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나 글로벌 투자자들은 롱 포지션, 일단 매수에 대한 부분을 쭉 유지가 되고 있고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고 그리고 신흥국 주식과 채권, ETF는 5년 내 최대 주간 자금 유입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뭐 가까이 있는 우리 시장 자체도 최근에 올라왔을 때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왔을 때 그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전기전자 업종과 ETF 쪽으로 물량이 상당 부분 유입이 됐기 때문에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저도 이제 궁금합니다. 네, 올해 캐캐묵은 미중 무역 분쟁이 뭐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이제 결국은 증시가 조금 화랑을 띨 수 있는 위치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이제 이틀이면 나오게 되니까요. 모든 시청자들이 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시면서 매매를 좀 하시는 게 굳이 말씀드리면 내일과 모레는 좀 쉬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결과물이 내일부터 회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늘 이런 빅 이슈가 있을 때는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시고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도 신세계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 전략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